업종 공약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승 예상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글로벌 업체의 전기차 시장 진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난 한 주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플카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LG전자가 또 전장 쪽으로 해서 특히 전기차 쪽에 대한 부품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요.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지금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쪽으로 어떤 진출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큰 업체들이 좀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카죠. 가칭으로 이제 아이카를 이제 제작하겠다라는 좀 제조가 나오면서 사실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자율주행차 이제 아폴로를 개발해온 중국의 바이두라는 업체가 최근에 내년에 이제 플랫폼과 함께 전기 SUV에 대한 좀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 3년 안에 아폴로 OS에 이제 탑재한 전기차를 한 1억 대 정도 팔 것으로 좀 예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미국과 중국에도 상당히 좀 뜨거운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큰 이제 이슈가 있었죠. LG전자가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간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죠. 캐나다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조인 벤처를 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좀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LG화학에서 나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특히 이제 차량 통신용 부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죠. LG 이노텍,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룹사의 어떤 회사들과 함께 좀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어떤 회사로서 좀 어떤 탈바꿈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어떤 LG전자의 어떤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LG전자에 대한 어떤 그 목표가가 좀 많이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에 좀 많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그다음에 LG 이노텍까지 LG그룹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속해서 좀 시각이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거의 다 가긴 했지만 내년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포함한 이제 좀 전기차 관련된 좀 섹터들이 많이 있죠. 좀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꾸준히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 거래일 LG전자가 6%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전날 상한가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9위 종목이 이렇게 또 상한가 기록하다 보니까 2,800포인트 돌파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또 반독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또 전기차 생산에 또 소식이 나왔고요.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함께 2022년부터 커넥티드 카를 이제 차종에 도입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는 식으로 이러한 미래차에 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예상 업종 2차 전지, 전기차 알아봤고요. 하락 예상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 종목별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지주가 또 저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이제 골판지 쪽에 또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좀 종목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종이 목재하면 좀 코로나19 관련된 좀 수혜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종이 목재도 약간 좀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코로나19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다. 결국 이제 좀 이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가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기승을 부리면서 택배 수요가 상당히 늘은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골판지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인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코로나19로 좀 비대면이 좀 어느 정도 생활화되다 보니까 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인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타격을 좀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택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관련된 업종이죠. 뭐 영풍 재질이라든지 뭐 신풍 재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무림 PMP나 이제 오히려 이제 뭐 한솔 재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 봤을 때 좀 골판 재지주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종류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종이 기록물에 쓰이는 이제 인쇄 용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포장에 쓰이는 산업 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등에 쓰이는 이제 위생 용지, 이렇게 크게 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 용지를 결국 이제 좀 골판지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재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 용지에 쓰이는 택배 용지 골판지와 함께 좀 제약, 의약품, 화장품에 쓰이는 포장품, 포장재 관련된 용지가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창궐될수록 골판지와 관련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인쇄 용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이런 쪽은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이 목재 관련돼서도 좀 종목 차별화가 좀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실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좀 어느 정도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무림 PMP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3분기 적자가 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이제 누적 영업이익이 이제 117억으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좀 4분의 1 토막이 좀 났습니다.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목재 쪽에서도 좀 코로나19 수혜 관련된 좀 골판지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눈길을 가야 되겠지만, 인쇄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별화 전략을 쓰면서 좀 이 섹터를 바라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제 폐지에 대해서 좀 전면 중지가 좀 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종이 목재는 분명히 어느 정도 수혜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종목 차별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좀 내년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섹터를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판지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고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이제 골판지 쪽은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한 번에 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 원 수준입니다. 과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7배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하지만 인쇄용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무림 PMP를 비롯해서 비대면에 따른 이러한 인쇄용지 수요 감소, 그에 따른 여파가 실적에 미치고 있다는 점, 이 같은 재지 업종 내의 양극화의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판지주도 그렇고요. LG전자 아까 잠깐 우리가 봤었던 LG전자도 그렇고 PER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높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일단 뭐 2차 전지를 상승 섹터로 좀 뽑아왔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에서 좀 종목을 뽑았는데, 사실 이제 좀 종목들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오른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았습니다. 이제 필 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국내 디스플레이 좀 장비 제조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업체들이 좀 이제 결국 2차 전지의 어떤 섹터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첨가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2차 전지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좀 물적 분할 관련돼서 지금 올 4월에 좀 예고를 하면서 저 신설 회사죠. PBM을 좀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좀 장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리튬이온 전지 제작에 필요한 레이저 타입 노팅 장비를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와의 좀 어떤 협력 관계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사업에 좀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뭐 갖고 온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실적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미 8월까지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한 800억 이상의 좀 수주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까지 봤을 때 거의 1,000억 정도의 수주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 SDI와 계속해서 꾸준한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9월 달에 좀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14,000원대에서 계속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에 한 329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 한 90%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현재 주가는 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끌고 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9월에 좀 17,600원 좀 전고점을 좀 찍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높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19,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리스크 관리해서 12,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꾸준히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저는 종목 움직임으로 좀 요즘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이 피로팁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일부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100억 원 내외를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가 되네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에 따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섹터죠. 2차 전지, 또 전기차 업종 주목해 보시고요. 종이 목재 업종은 종목별로 인쇄용지와 골판지 이렇게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내년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필옵틱스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